저는 부천 약대교회에 다니는 임종한 권사라고 하고요. 인하대학도 의과대학 사회학교실 교수로 있습니다. 전공 분야는 1차 의료, 환경의학이 제 전공 분야여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 공동체가 건강할지에 대한 지역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 환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제 신앙과 결부되어져서 가능하면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거나 또는 지금 생태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창조 세계를 지켜나갈지 실천 활동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몸을 살펴보면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또는 음식물을 먹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에 노출되고, 또 음식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우리 몸이 일정 정도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고 몸이 일상성,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거나 아니면 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또는 우리 몸 속에서 섭취된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줘서 조금씩 우리 몸에 있어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건강한 몸에서부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은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우리 몸에서 생긴 독소에 의해서 건강한 몸이 조금씩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노화가 진행되어지고 또 질병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독소를 통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발생되어지는데, 디톡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몸의 배출을 통해서 노화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또 질병이 안 생기게 하는 과정을 디톡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이거나 심한 경우는 질병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기관지 쪽에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은 기관지 염증이 되고, 또 기관지가 이제 염증 반응을 통해서 기관지가 축소되거나 그러면 수축되는 그런 작용을 벌이면은 이제 천식 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흡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기관지에 독소가 쌓여지고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기도에 손상을 받았을 때 나타난 증상이죠. 천식도 그럴 수 있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 같은 경우 세포에 손상을 시키는 것을 그 세포 속에 있는 DNA, 유전 물질에 손상을 주게 되면은 정상 세포가 암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 중에서는 암도 있고 천식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신체 부분들이 손상되어져서 특정한 질병으로 넘겨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몸에 안 좋은 자각 증세를 느끼기도 하죠. 그 단계를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여러 질병에 노출된다 보겠습니다. 특별한 질환으로 발생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조금씩 세포의 손상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혈관이 나이가 들면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증이. 이게 노화의 하나 증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에 맞게 조금씩 우리 몸이 보면은 손상이 되는 거죠. 나이가 일정 정도 되면은 근육도 줄어듭니다. 이제 근력도 약화되어지고, 나이가 들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이 다 오면 우리 몸에 발생하는 독소나 외부에서 흡입된 독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어서 노화가 진행되거나 질병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독성 물질이 오게 되면은 이것을 분해하고 또 대사하고 해독시키고 이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디톡스의 기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독소가 되는 물질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식품 섭취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뭐 미생물이 오염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보면은 음식이 상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독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식중독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상하지 않게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음식 자체도 가공 육류라고 한다면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제암연구소 쪽에서 가공 육류는 사람에게서 암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과다 노출되어지면 자연히 암 발생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생활 습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숙면했을 때 우리 몸 속에서 보면은 발암물질들을 제거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또 염증이 여러 가지로 축적됐을 때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과정이 숙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밤에 숙면하는 것 자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독성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활성산소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능력을 키우는 거가 운동을 통해서 더 가능한 겁니다. 숙면하는 거,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독소로 우리 몸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에 노출되거나 라고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죠. 3대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또 미량원소가 있습니다. 미량원소에는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칼슘이나 식사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가공식품이나 편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칼로리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원소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게 되면, 예를 들면 가공식품의 섭취가 많고 음식을 고르게 먹거나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은 체중은 과다하게 늘어나지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로 인해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갖고 대개 과일이나 야채 쪽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독성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불포화 지방산, 예를 들면 이제 DHA나 EPA나 이런 쪽에 이제 지방산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직접 못 만듭니다. 주로는 많이 있는 거가 수산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있게 되는데, 수산물 섭취가 일정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불포화 지방산, 우리 몸에 있는 부분들을 발휘되게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몸에 유익한 지방산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방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의 섭취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음식을 고르게 먹고 제철 야채나 과일을 먹고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는 부분들이 우리 몸을 독소로부터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원인들이 뭔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